자,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행렬의 곱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 행렬 같은 경우는 이 곱셈이 가장 좀 중요한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 더하기나 실수배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곱하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일단은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봐봐. 이렇게 A가 2 곱하기 2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2 곱하기 2행렬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곱하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좀 복잡해 보이죠. 일단은 처음에 좀 접근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열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행으로 이렇게 그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열로 이렇게 그어 주시면 좀 곱하기 할 때 편할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얘들아, 영역이 몇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니? 4개로 나눠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한 게 1행, 1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것끼리 곱한 거, 더하기 뒤에 것끼리 곱한 거. 앞에 것끼리 곱한 거, 더하기 뒤에 것끼리 곱한 거. 이게 1행, 1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1행, 그 다음에 이게 2열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거, 이게 바로 1행 2열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2행 1열, 2행 2열, 이런 식으로 곱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렬의 곱셈 같은 경우, 여러분 덧셈 같은 경우는 어떨 때 가능했었니, 얘들아? 행렬의 n by n일 때 n by n의 모양이 똑같아야 됐었죠. 그쵸? 그런데 곱하기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앞에 거에 자 이렇게 하나 둘 이 앞에 거에 m 곱하기 n 행렬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죠. 맞죠? 그러면 안에 있는 것끼리 일단은 무조건 같아야 돼. 안에 있는 게 일단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결과물은 바깥에 있는 거의 결과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행렬이 M 곱하기 L 행렬이고 B 행렬이 L 곱하기 N 행렬이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두 개 값이 일단은 똑같으셔야 되고요.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냐? 바깥에 있는 m 곱하기 n 행렬 이러한 모양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보면은 보세요. 한번 여기 여러 가지 뭐 곱셈. 자, 얘 같은 경우는 1행 2열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2행 1열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는 안에 것끼 이렇게 같을 때 같죠? 어떻게 나온다고? 바깥의 걸로 나오니까 1행 1열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y가 최종적인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1행 2열이야. 1행 2열이 될 것이고 얘는 2행 2열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안에 거가 같으니까 일단 가능하고요. 어떻게 나오냐? 바깥의 걸로 1 곱하기 2행렬로 나온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는 뭐 하나니까 그을 거 없고요. 앞에 거는 행으로 긋고 뒤에 거는 열로 이렇게 그어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1행 2열이니까 ax 더하기 by로 하나 나올 것이고 1행 1열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1행 2열로 이렇게 au 곱하기 bv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쭉 여러분들이랑 보시면 되고요. 5번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보니까 자 2 곱하기 3행렬이고요. 얘는 3 곱하기 2행렬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에 있는 것끼리 뭐야? 같아야 일단은 곱하기 연산이 가능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바깥의 것끼리 나온다. 그래서 2 곱하기 2행렬로
결과물이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렬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행으로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열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신 다음에 각각 AX, BY, CZ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AU, BV, CW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DX, 그 다음에 EY, FZ 이렇게 오고요. DU, EV, FW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만약 이거 한번 계산해 봐라고 하면 앞에 거 행으로 그어 주시고요. 뒤에 거 열 그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처음이니까 이거부터 연습하세요. 얘는 몇 곱하기 몇입니까? 2 곱하기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뒤에 거는 뭐가 되니? 3, 행, 2, 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안에 꺾일 일단은 같으니까 계산 가능하고요. 결과물은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앞에 이렇게 행으로 그어주시고요. 뒤에는 열로 그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얘들아 이 세 개 열의 개수와 여기 행의 개수 이게 똑같아야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짝꿍이 있으니까 계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3이 6에다가 0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6에서 마이너스 2 더하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셨죠? 자, 보기 1번 같은 문제 한번 보시면요. A, B, C가 이렇게 된다. 행렬의 곱이 정의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거든. 그럼 얘들아 A는 뭐냐면 A는 2 곱하기 1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B는 1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C는 2 곱하기 2행렬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A, B는 가능하냐? A, B는 이게 지금 A고 얘가 지금 B니까 안에 것끼리 같으니까 너는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A, C는 가능하냐? A 안에 있는 게 1이고 C 안에 있는 게 2가 되잖아. 그치? 니네는 다르니까 니네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알았겠지? 그 다음에 BA는 얘들아 B는 1 곱하기 2가 되고 A는 2 곱하기 1이니까 안에 있는 것끼리는 같으니까 너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두 행렬이 있습니다. A하고 B를 더한 것과 그 다음에 A를 곱해봐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는 거는 뭐 두 개 더하는 거니까 한번 더해보시면 두 개 더하니까 1이죠.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니까 2가 되고요. 두 개 더하니까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행렬 같은 경우는 2, 1, 1, 1 이렇게 되고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거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2니까 뭐 안에 거 같구나 가능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행의 이 개수와 이 행에 있는 성분의 개수와 열의 성분의 개수가 뭐하면 같으면 곱하기가 가능하다 그 얘기야. 알겠지? 행의 성분의 개수와 열의 성분의 개수가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앞에 꺾기를 곱하니까는 2가 되겠지. 자,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시고 이렇게 그어주시고 처음이니까 자, 얘는 2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너는 1이고요. 너는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0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4, 너는 1이니까 5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2에다가 1이니까 3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 3번 선생님이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결과물이 얘가 됐다 이런 얘기다. 그쵸?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이거 이렇게 그어주시고 너 두 개야? 너 두 개야?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곱하니까 2x에다가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x 더하기 1로 그 다음에 4에다가 마이너스 y죠. 4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2에다가 y니까 y 더하기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뭐 얘하고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얘하고 똑같다 라고 해서 xy가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A 행렬이 이렇게 생겼고요. B 행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너 두 개구나. 너 두 개구나.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곱하기 해보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2x 마이너스 4에다가 2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8에다가 2y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다. 근데 A, B의 곱이 뭐였어 얘들아? 영행렬이라고 얘기했네요. 맞죠? 그럼 이거의 결과물이 영행렬이 된다.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여기가 0 돼야 되고 여기가 0 돼야 되니까 XY 값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렬의 거듭제곱이라고 돼 있고요.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언제 가능하냐? A가 정사각행렬이고 M이 자연수일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정사각행렬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거듭제곱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A 행렬이 생각해보자. 2 곱하기 만약에 얘들아 3행렬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그럼 얘는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보면 A 제곱이라는 거는 A 곱하기 A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 있는 A는 2 곱하기 3이고요. 얘는 2 곱하기 3이 되겠지. 그러면 안에 있는 친구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는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행렬이 약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다른 계산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다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어쨌든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뭐일 때만 가능하다? 정사각행렬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A가 이렇게 생겼다. A 제곱하고 A 세제곱을 한번 계산해봐라. 사실 이 부분은 얘들아 곱셈은 여러분이 조금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뒤에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곱하기 자체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식을 우리가 많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이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A 제곱은 뭐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굳이 선 긋지 않고 할 수도 있는데 선 긋고 하는 게 약간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꼭 선 긋고 해주시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A 세제곱이라는 거는 A 제곱에다가 A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고 B가 이렇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뭘 조심해야 되냐라고 보면 얘들아 행렬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얘들아? 교환법칙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이게 안 된다고. 그쵸? 교환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 어떤 일들이 일단은 중요하게 일어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들,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 곱셈 공식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가 돼야 되냐? 교환법칙이 돼야 돼. 쌤 예를 하나 들어줘 볼게요. A-B의 제곱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계산하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쵸? 왜 그러냐면 A 빼기 B의 제곱이라는 게 A 빼기 B, A 빼기 B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이게 A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BA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AB나 여기 있는 BA가 일반적인 실수 상황에서는 뭐하니까? 같으니까 마이너스 2AB를 이렇게 하는 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런데 행렬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일반적으로 AB하고 BA가 같지 않다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알아듣겠어?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말고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곱셈 공식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도 안 되겠어? 인수분해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거 역연산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좀 조심해줘야 되냐? 이런 거 조심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만났어, 이거.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아, 이거는 인수분해에 의해서, 아, A 더하기 B, A 빼기 B로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두 개 더하고, 두 개 빼고, 그거 곱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당연히 있겠지.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쌤이 이거 한번 전개해볼게, 얘들아. 전개해보면, 앞에 곱끼리 곱하면은 A제곱이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AB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BA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이야. 일반적인 실수 상황에서는 얘가 당연히 0이 되겠지만 행렬에서는 얘가 0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알아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계산하면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그냥 A 빼기 B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A를 뭐하고? 제곱을 해. 그리고 B도 뭐 하는 거야? 제곱을 해야 되겠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는 A제곱 하시고요. B제곱 하시고요. 그래서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자, 여기 보시면, A제곱하고 B잖아. 그쵸? 그러니까 A제곱, 이게 지금 A고 이게 지금 B니까 A제곱 하는 거야, A제곱. 거기다가 B를 곱해주고, 거기서 이제 뭐를 뺀다? A를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이거 얘들아 뭘로 묶어낼 수 있어? A로 묶어낼 수 있겠지? A로 묶어내면 AB 마이너스 1개념인데 행렬에서 1 대신 역할 해주는 게 바로 뭐니? 단위행렬. 기억납니까? 단위행렬이 뭐예요? 얘가 단위행렬이지. 단위행렬은 어떻게 되겠어? 대각선의 방향은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이게 바로 단위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아듣겠니?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 두 번 곱하고 B 곱한 다음에 A 빼주면 돼. 이거는 A, B를 곱하고 단위행렬을 빼고 거기다가 왼쪽에서 A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굳이 더 여러분이 보실 때 뭔가 좀 계산상 어떤 이로움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가 실수해서 묶어내는 인수분해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어떤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당연한 거지. 편리하지 않은데 왜 굳이 뭘 이렇게 하냐 이 얘기야. 그래서 행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행렬의 거듭제곱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과 영행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셈이 정의되는 두 행렬 AB와 영행렬에 대해서 AO나 OA나 이거는 무조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뭐 0이 아니고요. 영행렬이에요. 영행렬이라는 거는 기존에 A하고 곱할 거면 A에 맞춰서 세팅돼야 되겠지. 알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개를 곱했는데 걔가 0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서 실수 범위 내에서는 A가 0이든 또는 B가 0이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만이 가능하지. 그쵸? 근데 행렬은 그렇지 않아요. 행렬은. 이게 이제 행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두 개 곱해서 0행렬이 나온다고 해서 A나 B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냐?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보면 A가 영행렬이 아니야.
A가 0이 아닌데 그 A에다가 왼쪽에는 좌변은 B를 곱했고요. B행렬을. 오른쪽에는 C행렬을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B하고 C는 같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행렬은 우리가 알고 있던 실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성립해야 되는 게 성립 안 하고 성립 안 하는 게 성립하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행렬이. 자, 여기 뭐 이제 영인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영인자라는 말은 행렬에서만 쓰는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개를 곱해서 얘들아 0을 만들었어. 두 개 곱해서 0을 만들었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게 당연했던 거야. 지금까지는 실수 체계에서는. 그치? 행렬은 근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 행렬은 A, B가 둘 다 0이 아닌데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당연히 그 반대로는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곱했을 때 0이 되느냐? 그거는 맞아.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는 맞는데 곱해가지고 0이라고 해서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 된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두 개를 곱해서 얘들아 0이 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영인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야. 0이 아닌데 곱해서 0이 되게 만들어 영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인자 때문에 다음의 상황을 우리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실수 체계하고 완전히 달라요. A에서 B를 뺀 거하고 A에서 C를 뺀 게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니까 A가 B가 되든지 또는 A가 C가 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쵸? 뭐 이게 약간 뭐 2차 방정식의 어떤 그런 근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거짓이란 얘기야. 아니야. A, B가 같지 않고 A, C가 같지 않아도 얼마든지 뭐 만들 수 있어? 0 만들 수 있어. 그 얘기야. A가 0이 아닙니다. 영인자가 0행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A에다가 B하고 C를 곱했는데도 B하고 C가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A, B가 0이면 BA가 0이냐? 행렬은 일반적으로 뭐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 B하고 BA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A 제곱이 0이면 A는 0이냐? 이 모든 게 실수 체계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의 계산법으로는 다 참이돼야 되는 것들이야. 그런데 다 거짓이야, 다 거짓. 이게 행렬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생기고 B가 이렇게 생기면 A, B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면 자 결과물 한번 만들어 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A, B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A, B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A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죠. 이렇게 A, B가 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A, B가 되니까 얘도 0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KAB죠. 마이너스 KAB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0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KAB 마이너스 KAB 얘도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행렬도 B 행렬도 둘 다 0이 아닌데 두 개를 곱했더니 뭐가 됐어? 다 이러한 영인 행렬이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성립을 한다. 자, 그래서 세 행렬 A, B,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교환법칙 너 안 돼. 알겠지?
결합법칙은 가능해. 분배법칙은 가능해. 이거는 가능해. 알겠죠? 실수배 너도 가능해. 교환법칙이 안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성립함을 한번 보여라기 때문에 이거는 A, B를 곱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C를 곱하라 이 얘기지, 그쵸? 여기는 B, C를 곱한 다음에 그 결과에 왼쪽에다가 A를 곱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곱하더라도 얘네들은 뭐 한다는 거야? 성립한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얘들아?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B하고 C를 더한 다음에 왼쪽에다가 A를 곱하는 거나 그 다음에 AB의 곱과 AC의 곱을 더하는 거나 똑같다. 뭐야? 얘는 뭐 결합법칙을, 얘는 뭐를 분배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숫자를 계산함으로써 한번 설명해본다, 증명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실수의 연산에서는 교환, 결합, 분배, 뭐 각각의 연산이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행렬에서는 교환법칙이 일단은 안 되고요. 얘네 둘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이 어디? 곱하기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냐?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거를 곱했는데도 뭐 할 수 있다? 같아질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가 실수해서 공부했던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에서는 전개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A 더하기 B의 제곱, 완전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으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왜? 얘네 둘이가 뭐하니까?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2AB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빼기 마찬가지겠죠? 여기 있는 이 두 친구가 얘네가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AB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합차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차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얘들아 AB 제곱이라는 거는 뭐냐면 AB 곱하기 AB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A 제곱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쓴 거는 바로 뭐 말하는 얘네 둘이를 뭐 한 거야? 바꾼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A, B의 제곱을 갖다가 A 제곱, B 제곱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아니라고. 이거 우리가 다 실수해서는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이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A, B가 B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따로 뭐 생각할 게 아니라 얘들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실수체계 연산법칙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뭐 한다는 거야?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정사각행렬 AB에 대해서 더하기가 이것이고요 곱하기가 이것일 때 이걸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좀 낯설긴 하지만 얘들아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를 곱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더하기의 결과물과 곱하기 결과물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여기서 물어보는 이 값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낯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익혀야지. 세 2차 정사각행렬 ABC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AB, BA 되느냐? 아니라니까. 특별한 상황에서만 된다고 알겠죠? 항상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A-B의 완전제곱 되냐? 안 된다니까. 안 돼. A,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러네. 그쵸? 그러나 4번의 이 결합법칙은 가능하다. 그 얘기고요. A, B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냐? 너도 아니라니까. 그쵸?
4번이 항상 옳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행렬이라고 되어 있고요. n차 정사각행렬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위행렬은 숫자에서 곱하기 개념이니까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영행렬은 숫자에서 0 개념이고 단위행렬은 곱하기 개념에서 1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고요. 1차 단위행렬, 2차 단위행렬, 3차 단위행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사각행렬에서만 우리가 단위행렬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정사각행렬 아닌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단위행렬 특징이 뭐냐면은 이 단위행렬 같은 경우는 안 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하는 거야. 안 되는 모든 게 다 돼. 알겠지? 즉, A나 EA가 A로 모아다는 거야. 똑같다 그 얘기야. 단위행렬은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애야. A하고 단위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돼 있어.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A나 EA가 똑같아. 그러니까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2의 5제곱은 뭐냐? 2의 5제곱은 그냥 1의 5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49제곱 같은 경우는 자,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게 홀수 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대로 뭐 할 것이고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의 49제곱은 뭐가 똑같습니까? 2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의 100제곱, 이거 뭐 그냥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100제곱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배의 2가 된다라고 보면 되니까, 2가 1, 0, 0, 1이었잖아요.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개념이니까 곱해주면은 2, 0, 0, 2 이런 식으로 내가 찾는 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두행렬 A2가 있습니다. A2, 그 다음에 2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는 A가 되는 거고요. 2는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2는 결국 얘들아 뭐야?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셔도 되겠죠. 맞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1개념이니까 이거 뭐 거듭제곱도 뭐 큰 의미는 없겠구나. 다만 이 거듭제곱은 부호는 음수는 짝수 지수라면은 양무로 바꿀 수는 있겠지, 그치? 그 정도 역할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행렬의 거듭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야? 그냥 다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된다. 안 되는 거 없다. 자. 세2차 정사각행렬 ABC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라고 했네요. A-2, A 플러스 3이 자 이렇게 2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알겠죠? 여기가 이제 뭐 B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안 된다고. 알겠어? 근데 단위행렬이 들어갔을 때는 교환법칙이 가능하니까 교환법칙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연산식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분배법칙은 가능하죠. 그래서 뭐 AC, BC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전개하는 거는 이렇게 가능하다. 근데 이제 가능하긴 가능하는데 내 맘대로 순서를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전개할 때는 AC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개할 때는 BC라고 해야 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왜? CA 더하기 CB 이렇게. 교환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행렬은 좌우가 중요해. 좌우가. 어디서 곱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렇게 안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벳 순서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A, C, B, C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C, A, C, B인데, A, C, B, C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0 행렬하고 무조건 곱한 거는 무조건 당연히 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근데 뭐란 얘기지, 얘들아? AB가 곱해서 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AB가 둘 다 뭐가 아니어도, 0이 아니어도, 0이 아닌 두 개를 곱해가지고 0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4번입니다. 이거 한번 봐라. 라고 했네.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단위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한 거니?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아까도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안 돼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이제 뭐 개념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에 대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곱할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너는 뭐가 되냐? AB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B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아니에요. 더하기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되겠죠.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0, 0, 0이 될 것이고요. 0, 0,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AB 더하기 3이 얘가 이제 5란 얘기고요. A 더하기 B에는 이제 마이너스 3이란 얘기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상, AB는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여러분 이거 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니까 공식 이용하면 되겠다. A 더하기 B에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 이렇게 공식. 여기에다가 A 더하기 B하고 AB 값만 대입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2번. 자, A, B에 대해서 자, 이것을 만족시킬 때 행렬 X의 모든 성분의 합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얘들아 X라는 친구는 당연히 얘가 넘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AB 마이너스 B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들아 얘는 곱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B 더하기 AB 이렇게 가나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곱하기일 때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AB를 곱한 거에서 B를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물론 이거를 B로 묶으면 얘들아 A 빼기 단위 행렬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 계산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알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A에서 E 뺀 거 이제 B 곱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AB 이거 곱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B를 빼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아셨죠? 곱하기 한 번만 해볼까? AB 이거 이렇게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마사니까 마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5 얘는 마6 5고 마6이니까 마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에다가 2니까 2가 될 것이고요 3에다가 3이니까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가 A, B고요. B를 빼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자 0, 1, 2, 3 뺄 거야. 그러면 마사에서 마0이니까 마사가 될 것이고 마1에서 마1 빼니까 마이너스 2 2에서 2를 빼니까 0 되고요. 6에서 3 빼니까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A, B가 이렇다. BA 마이너스 A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BA니까 이제 뭐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고 A제곱이니까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두 번 곱해야 되겠지. 이거 사실 약간 얘들아 이런 문제들은 다 무슨 느낌이야? 약간 그냥 뭐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약간 노가다 문제야.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지 뭐 특별히 뭐 생각하고 그럴 만한 것들이 없어요. 사실. 이제 발전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는 익힌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곱셈 연습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쌤이 뭐 해줄 만한 거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A 제곱에서 이거 제곱에서 A, B. 그런데 여기는 또 특이하지. 여기는 얘들아 A가 있고 A 빼기 B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거 A로 묶어버리면 여기 A 빼기 B가 되겠다 이렇게. 이거는 가능하지. 여기서 이거는. 왜? 뭐는 가능하니까? 결합법칙은 가능하니까. 맞죠? 결합 분배는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A하고 A 빼기 B를 곱하는 거니까 니네 둘이 곱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얘들아 주어진 조건 확인하시고 뭐 구하라는지 확인하시고 이러한 결합법칙이 가능한지 체크하셔서 되면 좋고요. 안 되면 그냥 이제 각각 A 제곱, A, B 곱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얘들아 이게 조금 여러분 낯설 수 있어요. 이게 알겠지? 이거는 뭐냐? 이거는 어떻게 했을 때 이제 얘가 나오냐 이 얘기야. 알겠어?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 앞에 것끼리 곱한 게 A 제곱이고요. A 빼기 B가 먼저다. A 빼기 B, A 더하기 B 이렇게. 그래야 A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하고 B가 있을 때 AB 더하라는 거, A에서 B 뺀 거, 그 두 개를 그냥 곱하기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곱하는 거니까. 자, 연습 한번 해 보세요. 자, 두 입자 정사각형렬 A, B가 있습니다. 더하기가 이렇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렇다. 그럴 때 AB 더하기 B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건데 이게 1번 같은 문제가 조금 이제 낯선 문제입니다. 왜 낯서냐? 우리한테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게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일단 알고 있었거든. 이렇게. 그쵸? 근데 행렬에서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행렬 특징상.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B가 이거야. 근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이거야. AB 더하기 B가 누구니? 라고 말하면 이거를 두 번 곱하는 거죠. A 더하기 B.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거는 당연히 얘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이거를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0, 1, 2, 3 0, 1, 2,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두 번 곱하면 이게 바로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얘고 3, 2, 1,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AB 더하기 BA AB 더하기 BA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뭐냐면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곱한 거에서 얘를 뭐 해주면 되겠어? 빼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AB 더하기 BA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두 개에서 빼기 이 친구 3210 이게 내가 찾는 결과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게 행렬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체크해서 좀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A 빼기 B가 이렇습니다. AB 더하기 BA가 이거를 만족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누구냐?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그냥 일단은 어쨌든 이런 제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거를 무언가 해야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 빼기 B를 갖다가 얘들아 두 번 제곱 한번 해보자 그 얘기야. 그럼 이 친구는 얘는 A 빼기 B에다가 A 빼기 B가 될 거니까 이거 전개 한번 해보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AB 더하기 B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이게 A 빼기 B니까 그거 두 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이렇게 곱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 얘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 A 더하기 B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쵸? 그래서 넘겨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는 여기 기존에 여기 있는 친구 자 3, 2, 2, 1 그 다음에 3, 2, 2, 1 두 개 곱하고 자 얘는 더하기로 와야 되니까 더하기로 넘어오니까 더하기로 오겠지. 여기 있는 친구 6, 0, 4,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두 개 곱한 거에다가 이거 더해 주시면 내가 찾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아셨죠? 이쪽 파트너를 공부 조금 하셔야 됩니다. 복수 이렇게. 그 다음 두행렬 AB에 대해서 등식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것인 게 실수 체계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행렬 체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거 하면 얘는 A제곱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AB 이렇게 보면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AB 더하기 BA가 0이라는 얘기죠. 없어졌으니까. 그럼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 A, B라는 친구하고 BA가 같다라는 이 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제 BA 곱한 거하고 그 결과물이 뭐하게 같아지게 A, B 곱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BA 곱한 거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전개식이 이렇게 나와서 두 개가 그냥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X, Y가 마무리해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몇 번 해보면은 뭐 사실 별거 아니긴 해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식이 성립이 됐던 이유는 우리 실수 체계에서 AB하고 BA가 같다라는 이 조건을 뭐 했기 때문에 만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좌변은 우변이 된다라는 것이 됐던 거였어. 알겠지? 그러니까 행렬에서도 이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 조건이 뭐 하다는 거야?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행렬 a의 거듭제곱 a n제곱을 한번 추정해보고 a 10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뭐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일 때는 계산에 좀 편리함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 잡아서 암기시키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이제 a 제곱을 해보고 a 세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추론해 나가면 되거든. 여기 보니까 a 제곱이에요. a는 지금 이거고요. a 제곱이야. 그랬더니 얘하고 비교해보면 여기 101, 101은 똑같은데 얘가 2였던 게 얘가 4가 됐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세제곱이 됐더니 101은 똑같은데 얘가 6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가 A1이니까 A1제곱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결국에는 이런 식의 패턴이 뭐 한다면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지수의 넘버와 이 지수의 넘버와 여기 있는 전적으로 여기 1행 2열에 해당하는 이 친구만 변화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보니까 1일 때 2고요, 2일 때 4고요, 3일 때 6인 거 보니까 아 a n제곱이라면 그거의 2배에 해당하는 여기가 2n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A10을 한번 구해봐라고 했으니까 101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만 뭐가 되면 되겠어? 22 되면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는 A가 그럼 이럴 때는 어때? A가 이럴 때는 어때? 한번 네가 한번 다 해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런 거는 뭐 다른 풀이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체크해보는 거야. 알아듣겠지? 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쌤이 한번 이렇게 서치해주면 A가 지금 이래요. A가 이렇습니다. A가. 근데 A 제곱입니다. A 제곱이 이렇대요. 그러면 A 1제곱일 때하고 A 제곱일 때 어떤 차이가 있냐 봤더니 00은 여기 00은 똑같고요. 얘가 2, 3이었던 게 이게 제곱, 이게 제곱 이렇게 됐던 거였어. 맞죠? 그리고 세제곱이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세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아 이렇겠구나 라는 거를 뭐 할 수 있어?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A10제곱을 한번 구해봐라고 했으니까는 이런 식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 A가 이렇다. 그러면 A 제곱을 한번 내가 해볼 거야. 뭐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 외울 수는 없어. 대표적인 거 몇 개는 뭐 내가 자주나고 외우겠지만 그러면 내가 뭐 만약에 안 본 게 나온다. 뭐 똑같아요. 해보는 거야. 해보니까 얘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얘가 1일 때하고 2일 때 보니까 2배가 됐네. 이런 얘기네. 2배가 됐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A 만약에 10이다. 2배가 됐고요. 그 다음에 A3은 보세요. 자, A가 그러니까는 A 제곱은 2A가 돼서 2배가 됐어. 그렇지? 그럼 A 세제곱은 2A에다가 A를 곱하는 거가 되겠지. 왜 그냥 다시 A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 A 세제곱이겠죠. 맞죠? 그러면 A 제곱이라는 게 2A였으니까 2A 곱하기 A가 되고요. 이 친구는 2A의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A제곱이라는 게 2A니까 여기 2 하나 또 있죠. 그러니까 2의 제곱에다가 A를 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선생님 A 4제곱이라는 거는 A 세제곱에다 A가 곱해지는 거고요. A 세제곱이 이 친구니까 2 제곱에다가 A 여기다가 A를 이렇게 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2가 2개에다가 A 제곱이 되고요. A 제곱은 2의 제곱이 원래 있고 A 제곱이 2 곱하기 A가 되는 거니까 2가 세제곱에다가 A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 쭉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뭐냐면 결국엔 이거야. 여기 넘버하고 여기 넘버하고 여기 이렇게 되네. 4개니까 이렇게 되네.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얘들아 4, 8 이렇게 쓰면 내가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 수가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4는 2의 제곱으로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거듭 제곱의 꼴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규칙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4개일, 2개일 때, 3개일 때 2개고요. 4개일 때 3개야. 그러면 A n제곱이라는 게 2에 여기 지수가 여기 지수보다 하나 작으니까 n-1 곱하기 A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0제곱이라는 거는 2의 9제곱 곱하기 A니까 이렇게
정답을 마무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의 n제곱이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이런데 A를 뭐 n제곱 했더니 뭐 2가 나온다 뭐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이 뭐 있어? 없어요. 그냥 A 제곱 해보는 거야. 제곱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세제곱이라는 거는 제곱한 거에다가 여기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준 거가 되겠지. 그쵸? 이게 행렬의 얘들아 아주 독특한 특징이야. 뭐냐면 실수는 자기 자신을 여러 번 곱한다고 해서 뭐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허수는 가능할 수도 있죠. 허수는 가능할 수 있죠. 우리 복소수 배웠죠? 허수는 가능할 수 있는데 실수는 그런 게 없거든? 근데 행렬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전혀 이런 거였는데 두 번 곱하고 세제곱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게 이거란 얘기지. 그러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6제곱이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니까 2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나는 결론 내릴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거 배웠잖아. x 세제곱 만약에 플러스 1, 0 x 세제곱 빼기 1, 0 이거 배웠지? 그쵸? 이거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x 6제곱을 하면은 1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x 세제곱이 1이니까 x 세제곱 하면은 1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거의 뭐 헉은 오메가, 이거의 헉은 오메가 공부했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6제곱을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경화여고가 이번 주에 계약했어. 넌 알지? 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목반 수업, 화목반은 오늘 이제 막 처음으로 오는 거야, 다시 다. 계약해서. 그래서 약간 좀 있네요. 자, 어쨌든 이런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6제곱을 했을 때 뭐가 된다? 2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뭘까, 얘들아? 뭐 얘가 이렇게 주어졌어. n제곱이 이거래. 뭐 다른 방법이 뭐 있어? 계속 해보는 거지. 알겠지? 하면서 2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겠어?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올 때까지는 내가 해야 돼. 아셨죠? 그러면 얘들아 A의 50제곱의 성분의 합을 한번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A 50제곱은 얘들아 뭐하고 똑같겠니? 6제곱은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단위행렬은 뭐 여러분 그 i하고 똑같이 아무리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6의 배수로 나눠준 48은 똑같고, 그럼 결국에 A50이라는 친구는 A48 곱하기 A 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A48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2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는 A 제곱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내가 따로 구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여기 당연히 제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 이 문제는 얘들아 당연히 뭐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2번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쵸? 1번 안 나오고.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 그냥 이런 문제 자체 풀이가 내가 적당하게 2번, 3번 이렇게 곱해보면 결국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나 2가 나오는 그런 앵커까지는 찾아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여기 지수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그만큼 빼고 최소한의 것만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친구가 이거일 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A 9제곱이에요. 9제곱이면 6의 배수 빼니까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세제곱은 얘들아 뭐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2에다가 x, y가 곱해지면 얘가 뭐 마이너스 2하고 3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 있는 2는 의미가 있어 없어 얘들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알겠지? 곱하기에서 얘는 2라고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마이너스 1로 넘겨주면 x, y는 실수배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그대로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2하고 마3 이렇게 x, y 값을 결론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으셨죠? 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해가지고 x가 2가 되든 뭐 이렇게 넘겨가지고 얘를 바꿔주든 똑같은 거잖아요.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준 거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 두 2차 정사각행렬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단위행렬이고요. A, B의 곱이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럴 때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100제곱 이거 한번 이제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